퇴근 후에는 잠들기 직전까지 핸드폰을 보고 주말은 하루 종일 인스타, 카톡, 넷플릭스, 유튜브 이걸 왔다 갔다 반복했는데 그 중독으로부터 헤어나온 지난 3년간의 과정을 한번 말해보려고 합니다. 시행착오. 첫 번째, 저주하기. 너 핸드폰 붙들고 살면 평생 실패자 될 거야. 네 인생 망할 거야. 이렇게 각종 저주를 퍼붓지만 결국은 핸드폰 하게 되고 더 큰 죄책감과 자책만 느끼고 실패. 그래, 간절함이 없어서 그렇다. 그럼 간절함을 한번 만들어보자. 난 정말 이걸 끊고 싶다 하기 싫다 안 할 거다. 하지만 수능이나 취업같이 간절한 계기가 어디 쉽게 생기나요? 오히려 나는 왜 간절함이 없지? 하면서 자책하게 돼서 실패. 시행착오 세 번째, 찔끔찔끔씩 봐서 그렇다. 아예 질릴 때까지 원도 한도 없이 한번 실컷 봐보자. 재밌는 부분 하이라이트로 모아놓은 영상 있죠? 그걸 정말 자주 봤어요. 거기 나오는 애드립을 다 외울 정도로 많이 봤죠. 아예 집중을 해서 시리즈물을 제대로 보면은 좀 덜 그렇다고 해서 동백꽃 필 무렵이나 나의 아저씨 이러한 여러 드라마를 정주행을 해봤어요. 하지만 그 드라마들과는 별개로 예능 프로그램, 유튜브로 재밌던 그런 클립 영상들을 계속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실패. 그런 저한테 좀 효과적으로 먹혔던 방법은 삭제, 가출, 도인 취미 갖기 이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하면서 중독으로부터 점점 디톡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 앱 삭제와 탈퇴. 이건 많은 분들이 한 번씩은 시도해봤을 것 같아요. 물론 삭제했다가 다시 깔기를 셀 수 없이 했어요. 재설치하고 PC로 들어가서 또 보고 이런 게 자연스러운 행동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한 번에 확 끊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삭제와 재설치를 반복해 가면서라도 그래도 빈도를 조금씩 줄여 나가는 거죠. 저는 잠깐이라도 정적이 있는 거를 그 순간을 못 견뎌서 그 잠깐의 빈틈 동안에도 어떤 활동들로 채우려고 했어요. 그 활동이 제게는 주로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보는 거였고요. 하지만 중독은 또 다른 중독으로 옮겨 붙어서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카카오톡으로 계속해서 무언가를 보고 평소엔 하지도 않던 게임을 설치해서 하기도 했죠. 그래도 사용 시간은 현저히 줄긴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내가 자제력을 갖고 조절할 수 있다라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둘째, 가출. 저는 가출이 핵심이었는데 가장 핸드폰 사용 시간이 많을 때가 퇴근하고 나서나 주말에 집에 혼자 있을 때였어요. 하루 동안의 에너지가 다 고갈이 되어서 좀 힘들지 않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찾게 되죠. 그러면 손쉽게 영상을 보거나 영감을 주는 사진이나 글 같은 거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집에 혼자 있을 때가 항상 제일 문제시 되었기 때문에 스터디 카페를 끊어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엔 자꾸 보고 싶고 놀고 싶어가지고 거기서 유튜브나 인스타나 웹서핑 이런 것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같이 쓰는 공간이다 보니까 누군가 지나가면은 황급히 내 공부하는 척하고 시간당 3-4천 원 하는 돈이 있으니까 뭔가 이 시간 동안 인터넷 하기는 약간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당시에 딱히 하고 싶거나 이뤄야 할 목표는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뭘 공부할지, 어떤 방식으로 공부할지 전혀 정해지지 않았지만 좀 정서적으로 안정시킬 만한 활동이 필요해서 큐티도 하고 성경도 읽고 일기도 쓰고 책도 읽고 안정화되는 활동을 많이 채워 넣었던 것 같습니다. 한창 공부하던 때 잘 돌아가던 머리에 비해선 많이 망가졌구나, 퇴화되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반성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떠한 결과물이 생기고 이러는 건 아니라서 생산성 측면에서는 핸드폰을 하는 거나 여기서 그냥 앉아서 죽치고 있는 거나 똑같은 재료 아닌가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의지를 갖고 내게 도움될 만한 일을 스스로 찾아보고 피곤하고 힘든데도 무릅쓰고 행동으로 옮겼다는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괴로워서 울기도 하고 엎드려 자기도 하고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괴로운 것보다는 몸이 힘든 게 100배, 1000배는 낫더라고요. 일요일 밤 하루를 정리하고 다음 주 월요일을 맞기 전에 그 자괴감 그게 제일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그걸 안 느끼게 되니까 살만 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집은 떠나야 되는 장소가 분명한 게 집에 있으면 너무 우울해져요. 내 게으르고 무기력한 모습들이 나를 자꾸 끌어당기려고 하는 것 같아서 집을 떠나려고 많이 했습니다. 스터디 카페는 그래도 다들 돈을 내고
의지를 짜내가지고 공부하러 오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뭐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서 와, 저분은 되게 오래 앉아있다. 저분은 맨날 오시네 하면서 좀 자극도 받게 되고 일어나고 싶은 거 한 3번 참았다가 한 번만 나가고 이런 식으로 좀 저를 많이 자제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셋째로는 도인 취미를 개발한 것. 진단을 받은 이후에 심리학이나 자기계발 서적을 참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보통 추천하는 활동으로 명상이나 독서, 요가, 산책, 조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도파민 팡팡 터지는 그런 활동들에서 뇌를 안정화시키고 릴렉스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로 조금씩 대체를 해나갔습니다. 저는 원래 카니 웨스트나 켈빈 해리스 같이 막 클럽 음악 같은 그런 막 산만해지는 그런 음악을 좋아했는데 명상으로 바꿨습니다. 긍정 학원이나 눈 감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막 호흡도 하고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막 이런 거 듣고 안정화시켰어요. 자연 속에서 산책을 하거나 땀날 정도로 달리기 하거나 반신욕이나 조교, 사우나 뭐 이런 걸 하면서 몸도 풀고 핸드폰으로부터 멀어지는 시간을 가졌고요. 잠도 정말 잘 와요. 누워서 핸드폰 볼 생각이 안 들고 바로 그냥 골아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진짜 이건 강추. 이 활동을 유지하다 보니까 영상을 막 몰아서 보거나 웹서핑을 오랜 시간 동안 하면은 막 정신이 혼란스럽고 뇌가 너무 큰 자극을 받았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 생활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옮겨간 걸음들이 모이니까 이제는 아예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더라고요. 공든 탑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든 탑을 하나씩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